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달려오다 보니까 5번째 시간입니다. 몹시 기쁩니다. 여러분과 함께 달려오는데 사실은 이 세계사 파트의 최대 고비 바로 여기입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또 요것만 골라서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위 이슬람사라고 하는데 서남아시아사가 서아시아사죠. 서아시아사가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랑 직접적으로 맞닿았었던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일본이라든가 중국 이런 거는 우리가 드라마든 일상생활 속에든 우리랑 비슷한 것들 얼마든지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아시아, 특히 이슬람으로 대표되는 그들과는 조금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많이들 생소해 하는데요. 그렇지만 나오는 문제의 파트는요, 너무나 노골적이게 딱 편한 게 여기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만 갖지 마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 요거 집중적으로 봐주시고 요거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비해 가시면서 저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페르시아와 그다음에 이슬람 요걸 이제 같이 배울 텐데요. 최근에 그 IS로 갔었던 김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 IS 때문에 그들의 좀 너무나 좀 극악한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이슬람계에서도 저거는 정말로 우리랑 같은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이제 모습들이 아주 많이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그러한 모습들이 어떠한 원류에서 나오게 됐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약간의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해 주신다면 조금 더 재미있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페르시아사나 그렇게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서아시아에서 이 아주 처음으로 보여줬었던 강력한 국가나 문명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들을 누구라 하냐면 히타이트라고 해요. 히타이트는요, 이 과거부터 아주 강력한 철기 문화로 이 서아시아 일대를 전부 다 장악했었던 그러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거. 철기 무기뿐만 아니라 전차 이런 걸로도 이제 보여줬었던 문화가 바로 요기 문화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서 그 다음 정도에 등장하는 게 이제 페니키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페니키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페니키아 정도, 그냥 이름 정도만 알고 갑시다. 페니키아 정도 있을 것이고요. 이 페니키아는 여러 식민 도시들을 많이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식민 도시로 알려져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카르타고. 카르타고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제 유대교 내지는 이제 그리스도교의 이제 원료가 되는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왕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우리가 이스라엘 왕국을 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헤브라이라고도 하죠. 헤브라인이 만들었다.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 왕국 하면 우리랑 조금 약간 특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교회 안 다니셔도 아마 이런 분 좀 들어봤을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비드라고 하죠. 다비드 왕이라든가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근데 이스라엘 왕국 하면 그들이 이제 보여주었었던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인상적으로 하나 이제 봐둬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신 사상 같은 것들이 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유일신 사상이 어디에도 그 이후 크리스트교나 이슬람교에 남교에 영향을 주었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사실 이 인물들을 제가 안 다룰까 하다가 그냥 다뤄드립니다. 히타이트, 페니키아, 이스라엘 왕국 정도가
있었다. 요게 약간 뭐 비슷한 이제 순서, 이제 시기 순서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냥 요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나름의 이 혼란의 상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국도 또 막 나눠져요. 또 그래서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나눠지는데 거기까지는 저희 세계사에서는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름의 혼란상을 한 방에 정리해 주었었던 국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7세기에 우린 이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아시리아. 자, 아시리아는요. 거의 뭐 최초라고 누구도 이제 혹자는 말하던데요. 이 서아시아 지역을요. 통일합니다.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하면서 이 자신들의 이 영향력을 좀 확대시켜 나갔었죠. 특히 이들은 당연히 이 당시에 이 일대를 통일하려면 뭐 철제 기술이나 철기 무기나 철제 무기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요. 특히 이들은 뭐가 있었냐면 기마술이 있었대요. 기마술. 말을 타고 이제 싸우는 능력이겠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서아시아 지역을 완벽하게 통일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강력한 힘만큼이나 아주 강력한 통치를 가져갔었대요. 강력한 통치라고도 하고 교과서를 제가 몇 개 찾아보니까 가혹한 통치라고도 하더라고요. 아주 피정복민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폭압적으로 이제 그 정치를 해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어느 정도 초기에는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아주 가혹하고 폭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들은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항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었겠죠. 저항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서 이 아시리아 역시 분열하게 됩니다. 이제 뭐 4개국으로 이제 분열하게 되는데요. 4개로 분열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고요. 자, 본격적으로는 등장하게 되는 게 요 이제 4개국으로 분열하는데 거기까지 과정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옆에 보시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뭐 페니키아라든가 이스라엘 왕국, 뭐 유대나 이스라엘로 또 나눠졌었고요. 그 외에도 뭐 고대 바빌로니아, 이집트 등등이 전부 다 누구한테 이제 통일된 겁니까? 아시리아한테 통일이 됐었고요. 근데 아시리아의 가혹한 통치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리디아, 메디아, 그다음에 신바빌로니아, 이집트로 역시 이렇게 또 이 분열이 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자, 이러한 통일의 모습을 통일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는요,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페르시아 해보면서 끝내면 좋을 텐데 그렇게 끝나지가 않고 페르시아는 2개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있고 사사 왕조 페르시아가 있거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좀 말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근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제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페르시아 등장합니다. 바로 6세기에 등장하는 페르시아가 있으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딱 이름 길어요. 여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그냥 다음부터는 아페라고만 그냥 그렇게 이제 써도 됩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두 개로 그렇게 구분이 돼서 그런 겁니다. 자,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서아시아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앞에 있었던 이 아시리아랑은 달리요, 이 민족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복했었던 이 민족에 대해서요, 이 민족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했대요. 그 전에 이 아시리아의 모습을 아마 보고 배우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관대한 모습, 관용적인 모습을 이제 뭐 보여줬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관용적인 게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 문제 직접적으로 나오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조로아스터교입니다. 뭐라고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가 이제 창시한 이 종교가 되겠는데요. 이 조로아스터교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불을 숭배한다고 그래서
배화교라고도 해요. 배화교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불을 왜 숭배했을까요? 역사를 그냥 배화교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왜 숭배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지역은 약간 사막에 가까운 그런 지역들 아닙니까? 사막은 여러분 동사자가 많은 거 아세요? 아니 선생님 사막 그 모래 없고 그 찌는 듯한 거기에 무슨 동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교차가 제일 커요. 그 어떤 기후보다 큰 게 사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뭐 모르겠지만 특히 밤이 되면 자신의 몸의 체온을 유지를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뭘까요? 맞습니다. 불입니다. 그러니까 불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아주 중요한 게 불이었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오히려 더 신성시하면서 중요하게 여겼을 게 뭘까요? 맞습니다. 불이겠죠. 이 지역에서 불이겠죠. 그러니까 배화교라 이제 불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교가 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로아스터교는요, 몇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을 숭배합니다. 불을 숭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 세계를 어떻게 보냐면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냥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최후 심판이 있고요. 최후 심판이 있고요. 누군가에 이제 심판이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 어려움에 빠진 우리를 누군가 구원해줄 메시아, 이 구원자가 있다라는 게 주된 논리입니다. 선생님 여기 불숭배하는 거 빼놓고는 선악대결, 최후 심판, 구원자 이거 제가 어렸을 때 다녔었던 이 교회랑 너무 좀 약간 비슷한데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이 기본적인 교리들은 조로아스터교의 이런 교리들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유대교에 영향을 줍니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크리스토교에도 영향을 주고요. 크리스토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에도요. 역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가 되겠습니다. 조로아스터교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아케멘에서 페르시아 하면 조로아스터교가 언제나 이제 시험 문제 가장 주된 포인트로 나오거든요. 그거 이제 하나 봐주시고요. 계속 아케메네스 왕조입니다. 이 아케메네스 왕조, 이 페르시아에 인물이 나온다라면 다 요 인물 한 명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누구냐? 다리우스 1세입니다. 그가 바로 전성기를 이끌었었는데요. 성기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바로 그 왕. 누굽니까? 다리우스 1세가 되겠습니다. 누구라고요? 다리우스 1세가 되겠습니다. 다리우스 1세입니다. 이 다리우스 제가 요걸 안 써드렸네. 이거 다 그냥 6세기가 아니라 BC입니다. BC 6세기, 아시리아도 BC 7세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리우스 1세 역시 이제 시기적으로 따지자면 이제 BC 한 6세기경쯤에 등장했었는데요. 그는요. 자신이 이제 아주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수도를 아주 럭셔리하게 꾸미게 됩니다. 그 꾸민 수도를 뭐라고 하냐면 페르세폴리스라고 그래요.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하고요. 그 다음에 도량형이라든가 약간 누구랑 비슷하냐면 우리 동양에서 보자면 진시황이랑 비슷해요. 도량형이라든가 화폐단이 있죠. 화폐도 통일시킵니다. 통일시켜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이제부터 여기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아주 강력한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중앙집권 통치를 원했어요. 중앙집권적 통치를 원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땅은 과도하게 너무 넓어요. 엄청 넓어. 그런데 자신의 말이 최말단까지 투여되는 아주 중앙집권적 이 통치를 원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장했었던 게 있습니다. 이들이 이 식민지 삼았던 혹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복했었던 정복지라든가 그런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속주라고 하겠죠. 속주에는 너무 거리가 있다 보니까 누군가는 파견을 해야 돼요. 그가 누구냐면 속주에 총독을 파견합니다. 당연히 이 총독을 파견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여기도 만만치 않은 힘을 갖고 있는데 이 총독이 뭐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반란을 꾀하거나 혹은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을 해요. 이 다리우스 1세는.
그래가지고 그가 만들어낸 거, 이 속주에 파견된 총독을 관리하기 위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를 이제 감찰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총독을 관리하기 위한, 감찰하기 위한, 감찰을 하기 위한 방법을 갖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의 눈, 왕의 귀를 보냅니다. 아니 선생님,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교과서 표현대로 해주세요. 설마 왕의 눈, 왕의 귀를 보냈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교과서 읽어보십시오.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 총독을 감찰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다? 왕의 눈, 왕의 귀를 보냈다. 그들을 감찰관이라고 합니다. 보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이들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찰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이게 길이 안 만들어졌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뭐도 만드냐면 왕의 길도 나옵니다. 왕의 길. 자, 왕의 길에는 중간중간에 뭐가 설치되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참제, 역참제. 또 좋았습니다. 이때 왕의 길을 교과서를 보다 보니까 길이가 어느 정도 됐냐면요, 2700km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와, BC 6세기. 지금부터 2700년 전쯤에 2700년 전쯤에 왕의 길을요,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도 뭐 500km가 안 되지 않나요? 뭐 제가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는데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500km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을 이 경부고속도로보다 뭐 한 5배가 훨씬 넘는 거리에 그 길을 만들어놨대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뭘 만들었냐면 역참을 설치해놨고 말을, 그러니까 뭐 100군데가 넘는 역참을 설치해놨을 때요. 그래서 갈아타면 보통 낙타 타고 3개월 정도 걸렸던 거리가요. 2-3개월 정도 걸렸던 거리가 이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하면, 역참제로 달리기 시작하면 일주일 안에 도착했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이러한 중앙집권적 통치가 거의 완성도에 이르렀었던 게 다리우스 1세였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달도 참은 기우는 법 아닙니까? 이러한 전성기가 있었었는데 비해서요, 역시 쇠퇴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쇠퇴하게 되었었던 그 모습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그리스랑 이 페르시아랑 전쟁을 하거든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보여주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그냥 페르시아 전쟁이라고도 하죠. 예, 이제 300으로 이제 300 해서 이제 아주 몸 좋은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하는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때 누가 이기냐면 그리스가 이기고 페르시아가 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쇠퇴하게 되었었고요. 최종적으로 멸망은 누구에 의해서 하게 되냐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의해서 잠시만요. 다시 쓰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의해서 제국의 멸망을 당한다는 거. 이게 시기적으로는 BC 4세기 정도 됩니다. BC 4세기에 멸망을 당한다는 거. 왜 이렇게 안 돼? 4세기에 멸망을 당한다는 거.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고 나서는 그러면 여기 일대가 뭐 됐을까요? 이제는 분열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분열되고 그냥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이들이 분열돼서요,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계열에서 만들었었던 나라가 하나가 있고요. 그게 뭐냐면 트리아, 박트리아예요. 이름이 좀 그런가요? 어쨌든 박트리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란 계열에서 만들었었던 게 있습니다. 이란계에서 만들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르티아입니다. 파르티아가 있습니다. 요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갔습니다. 요게 이제 나올 때쯤에가 언제냐면 BC 3세기 정도 되는데요. 3세기 정도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AD 3세기경에 등장하게 되는 바로 그겁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아,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것만 한번 봐보세요. 자, 일단 보시면 페르시아는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 이게 두 개예요. 근데 이 중간에 약간 공백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린 이걸 둘 다 흔히 그냥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요걸 그냥 전기 페르시아, 요걸 후기 페르시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저기에서 기억할 인물은 다리우스 1세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요런 상황에서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이제 했었던 내용들을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박트리아 통일시킵니다. 자, 파르티아. 파르티아는 조금 더 보고 갈게요. 파르티아는 왜 그러냐면 파르티아가 제가 조금 이따 지도에도 잠깐 파르티아가 나올 텐데요. 이들이 이 동양과 서양의 중간을 거의 이제 자리 잡게 되면서 무슨 무역으로? 중개 무역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게 되거든요. 특히 근데 이들이 중개 무역을 했던 대상이 중요합니다. 자, 동쪽으로는 누구랑요? 중국의 한이라는 나라와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누구랑요? 로마 제국과 중개 무역을 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파르티아였습니다. 요것도 종종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 봐주시고요. 어쨌든 자,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요, 여기 있는 이 박트리아, 그다음에 파르티아, 그다음에 인도의 쿠샨 왕조 있죠? 예, 쿠샨 왕조까지 전부 다 뭐 합니까? 점령해 버립니다. 대단한 왕조예요. 대단한 왕조예요. 특히 이들도 역시 이렇게 아주 넓은 영지를 받다 보니까 엄청난 중개무역으로 이득을 독점하게 되고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원래 이 페르시아계가 믿는 게 뭐였었죠? 맞습니다. 조로아스터교가요. 아스터교를 뭘로 삼냐면 국교로 삼습니다. 국가의 종교로 삼는 거예요. 좋아! 이거야 이거! 이러면서 이제 막 국가의 종교 삼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종교는요 언제나 권력을 갖게 돼 있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이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게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세속화되면 대부분 다 문제가 되잖아요. 뭐 여러 그 예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조로아스터교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종교가 나온다라는 게 이 페르시아의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또 핵심이에요. 그 종교가 뭐냐면 니교 마니교예요. 마니교입니다. 자, 마니교는요 일단은 여러 개가 이제 믹서해서 된 겁니다. 일단 조로아스터교가 있어요. 조로아스터교 플러스 그 다음에 불교도 플러스 됩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도 플러스 돼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마니교입니다. 자, 마니교로 등장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속화되어 있는 조로아스터교 너 국교가 되더니 너무나 잘못되고 썩었어. 이거는 종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러한 잘못되어 있는 세속화되어 있는 조로아스터교를 비판하면서 등장했었던 게 이 마니교라는 것도 하나 더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들은 어떤 것들 욕구를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금욕주의를 바탕으로 이제 종교의 활동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특히 사산왕조 하면 이런 것들, 뭐 유리세공 있죠? 유리세공 기술? 통일신라 때 보면 이 무역을 하면서 뭐 유리구슬이나 이런 것들이 이 신라의 이 무덤 같은 데서 막 발견된 거나 그런 것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여기 페르시아에서 왔었던 것입니다. 유리세공 기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공예 기술 이런 것들이 공예 기술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언제까지 오면서 이제 7세기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누구한테 이제 멸망을 당하냐면 이슬람 세력에 7세기에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 요거 포인트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여긴 이게 다인가요? 예, 다예요.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자, 여기 문제에서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아케메네스 왕조랑 특히 다리우스 1세 중심 아니면 조로아스터교 일반적인 것들 나올 겁니다. 여기에 있는 특히 요 내용과 여기에 있는 이 내용, 특히 여기 마니교 내지는 조로아스터교가 국교로 되었었다 정도가 아마 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요거 비교할 수 있냐 문제가 거의 주류를 이룰 겁니다. 그 정도만 이제 일단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우리 교과서 자료 한번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제 아시리아의 기병이 되겠죠. 막 말 타면서 막 그냥 이 기병 모습 막 보여주고 있고요.
요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최대 영역이 되겠습니다. 사실 아시리아의 최대 영역은 요 정도였었어요. 그거에 비해서 페르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넘습니다. 특히 이게 페르시아의 근거, 여기 뭐가 있습니까? 페르세폴리스가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 페르세폴리스를 다른 말로 파르사라고도 합니다. 파르사라고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이제 포인트로 하나 중요하게 봐둬야 될 게 있죠. 여기 보니까 뭐가 있나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맞습니다. 왕의 길이라고 나와 있네요. 왕의 길, 왕의 길. 아하, 왕의 길로 나온 거, 요게 왕의 길이구나. 아하, 왕역은 나왔으면 뭡니까? 맞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당시에 이 수도였었던 이 페르세폴리스로 향하는 조공행렬입니다. 워낙에 힘이 강렬했으니까 여러 조공행렬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아우라 마즈다가 이 조로아스터교의 가장 중요한 신이에요. 그래서 특히 뭐 빛이라든가 선을 이제 관장하는 그런 이제 신이 아우라 마즈다였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시간이 가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파르티아와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영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파르티아는 요 정도 있었네요. 요 정도 영역이었었는데요. 시간이 더 지나가게 되면서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그 규모가 이제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됐던 거예요. 4세기 말에 이렇게 훨씬 더 넓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사산왕조입니다. 사산왕조 하면 나올 만한 거 뭐 있다고요? 배화구의 국교화, 요 정도,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 만이교 등장했었다.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 우리가 보여줄 게 요 바로 이 교역로예요. 교역로는 좀 자세하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한 6세기 정도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이슬람교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 바로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종래 교통로와 새로운 교통로라고 해서 나와 있죠. 종래 교통로는 뭡니까? 요렇게 그냥 육지를 통해서 이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이제 그 교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육지를 통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뭐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나 이런 데가 이런 걸 막아요. 여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교역로가 뚫리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기서 이제 해로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새로운 교통로가 이제 뚫리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등장했었던 대표적인 이 해안가 근처의 대도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메카와 메디나 정도가 되겠습니다. 메카 메디나는 이따가 이슬람교 나올 때 너무나 중요하게 나왔거든요. 그거 들어갈 테니까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거 요게 한번 다시 한번요. 여기 메디나와 메카 좀 자세하게 한번 잡아 주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 홍해 주변, 이 홍해 주변에 있는 메카와 메디나 요거 기억하시고요. 특히 이들이 이제 왜 성장하게 되었었다? 이 비잔티움 제국과의 이 마찰. 뭐 사산왕조뿐만 아니라 특히 비잔티움 제국과의 이런 마찰로 인해서 이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무언가 지금까지 역사상에 참 중요한 내지는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었던 이슬람교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 바로 요 배경에서 시작합니다. 요건 몇 세기입니까? 6세기입니다. 자, 그러면 6세기 상황으로 필기 상황으로 다시 와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6세기입니다. 6세기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요? 일단은 비잔티움 제국과의 마찰이 인해서요. 제국과의 여러 마찰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래의 이 그 교역로였었던 이 육로가 어디로 변화되게 됐습니까? 해로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아까 지도상에서 확인하셨던 그거겠죠? 자, 그래서 등장했었던 이 주요 도시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메카라든가 그다음에 메디나 이러한 도시들이 여기서 많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무조건 좋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경제가 부가 평등하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사회적 모순이라든가 불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 종교성이 더해지게 되다 보니까 폭발력이 더해졌던 것이겠죠. 자, 이러한 해로로 변화되면서 나타났었던 이들은요. 많은 뭐 빈부격차라든가 뭐 사회 모순 등등이 배경이 되면서 이제는 이슬람교가 나오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었다라는 것들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7세기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일단 이슬람교가 등장해야 될 텐데 이슬람교를 창시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가 누굽니까? 무함마드입니다.
무함마드입니다. 자, 무함마드는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로 어렸을 땐 좀 이 불운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좀 키워주셨던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주 어렵게 힘겹게 이제 살아오는데 상인의 능력은 꽤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이제 40세 과부, 그 지역에서 아주 대상인이었었는데요. 그녀의 집에 들어가서 총무일을 보게 되는데 아주 어려운 이 상행위를 아주 그냥 무사히 잘 이제 완성을 졌었답니다. 그래서 그녀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됐었고 결국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상위 계층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여러 모습들이 있었었고요.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자신에게 고민을 이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삶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만들어냈었던 종교가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이슬람교가 되겠습니다. 이슬람교가 창시되었던 것이겠죠. 무함마드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창시되었습니다. 자, 이슬람교의 그럼 기본적인 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요 지역, 이게 경제적으로 이제 많이 성장하고 막 이래 있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돈을 이용해서 여러 우상숭배라든가 다신들을 막 섬기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등장합니다. 일단은 다신교가 아니라요, 유일신입니다. 자, 이슬람교의 유일신이 누구죠? 알라입니다. 알라신을 이제 섬게 되는데요. 근데 이 알라가 이 발음의 차이인데요. 이 알라라는 게 뭐냐면 그겁니다. 여호와. 선생님 여호와는 교회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에서 그 뿌리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도요. 모세 오경을 믿고요. 그다음에 뭐 솔로몬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제 기독교 크리스트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는 것이겠죠. 예수를 구원자로 이제 보는 데 비해서 이슬람 교에서는요, 예수 역시 그냥 한 명의 선지자였을 뿐이다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차이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역사와 역사 배경적으로 여러 이제 좀 차이들이 더 이제 파생돼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뿌리는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이 빈부격차나 이러한 여러 많은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이슬람교가 평등을 강조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일반민들한테 어마어마한 이 호응을 얻어내게 되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 상당히 유행했었던 여러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지시킵니다. 뭐 그것만 있었나요? 특히 이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이 뭐죠? 꾸란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드라고 해서요. 사실 이슬람교가 이렇게 빠른 시대에 아주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지하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뭐 우리가 뭐 말하는 한 손엔 뭐 쿠란, 한 손에는 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실제로 이슬람교는 아주 가혹한 통치도 몇몇 시대에 있기도 했었지만 대부분은 종교적인 좀 관용책으로서, 그러니까 세금만 내면 뭐 종교에 대해서 더 이상 터치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많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나오는데 사실 이 지하드를 우리가 아주 성스러운 전쟁이다 그래서 성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거는 전쟁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뭐 세상과의 싸움, 정신적인 싸움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되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 이런 개념이었었다라는 것도 하나 더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슬람교는 창시되었습니다. 특히 평등을 강조한다라든가 당시에 많이 나타났던 우상숭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다 보니까 이들은요, 여기에 있었던 이 이슬람교는요, 하나같이 뭐 받게 되었을까요? 특히 이 무함마드는요,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제 탄압을 받았을까? 여기에 있는 이제 보수 세력들에서 이제 탄압을 받았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원래 이 메카에서 시작되었었던 이 활동은요, 탄압으로 인해서 어디로 이동하게 됩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메디나로 이동하게 됩니다. 메디나로 이동하게 됩니다. 요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요 메카에서 메디나도 이 무함마드가 이동했었던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헤지라라고 합니다. 헤지라. 그리고 이 이슬람의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622년이에요.
뭐 연도까지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7세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하나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메디나로 가서 어떻게 되냐면 어마어마한 반응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디아에서 세력을 키워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다시 메카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요 들어오는 게 언제 들어오냐면요. 630년에 들어와요. 불과 10년도 안 돼서 이 메카를 다시 이제 점령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시간이 더 지나가면서 어디까지 이제 점령을 하게 되냐면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예,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무함마드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일단 무함마드가 살았을 때의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시대가 오히려 시험 문제에서는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합니다. 선생님, 정통 칼리프라는 건 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무함마드가 죽었으니까 그 후계자를 이제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후계자를 이제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면 그 후계자, 대리자라고도 하는데요. 그들을 누구라 하냐면 칼리프라고 해요. 칼리프는 누굽니까? 이 무함마드를 대신한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가 이제 되겠죠. 이 칼리프가 되는데 이 칼리프를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뽑을 거냐? 선출에 의해서 뽑게 됩니다. 선출에 의해서 뽑게 되는 시대를 우린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합니다. 이 정통 칼리프는 몇 대에서 몇 대까지냐면요. 1대에서부터 4대까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합니다. 연도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연도를 써드리면 632년부터 661년까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합니다. 연도까지는 외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칼리프가 뭐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었었다? 선출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었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정통 칼리프 시대 불과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길지 않은 시간 아닙니까?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확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들은요. 시리아, 이집트,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스타인을 차례대로 정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방금 전에 배웠었던 어느 왕조까지요. 사산 왕조, 페르시아까지. 특히 사산 왕조 페르시아 무너뜨린 거는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까지 전부 다 뭐 합니까? 이들이 점령을 합니다. 정복합니다. 아주 단시간에 어마어마한 확장성을 보여줬던 것이겠죠.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특히 이 시대는요, 비아랍계, 아랍이 아닌 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비아랍계에게 상당히 비아랍계,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믿지만 아랍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비아랍계에게 상당히 관대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 정통 칼리프 시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대요. 어쨌든 이러한 모습까지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칼리프가 누구냐면 알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알리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벌어지는 시대는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는 끝나요. 알리가 죽게 되면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는 그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세습에 의한 칼리프 시대다. 그래서 세습 칼리프다. 그럽니다. 세습 칼리프 시대라고 합니다. 세습 칼리프 시대. 자, 세습 칼리프 시대는 기본적으로 이 왕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많은 왕조는 절대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딱 2개입니다. 요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마이야, 우마이야 왕조. 우마이야 이 왕조. 요거는 왕조이긴 하지만 세습 칼리프 안에 있는 왕조가 되겠습니다. 우마이야 왕조에 있는 이 전통을 우리는 이 우마이야 왕조 시대 내지는 우마이야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가 되겠습니다. 연도상으로는 뭐 661년부터 750년까지인데요. 뭐 연도는 그 시간 굳이 그렇게 안 외우셔도 돼요. 더 중요한 건 이들의 정통성을 놓고 이슬람교가 나뉘게 돼요.
그 보시면 뭐 시아파니, 순위파니 뭐 그런 거 아마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서 나눠지게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 이 정통성 문제를 놓고 여기 이 우마이야 왕조에서 이제는 세습적으로 칼리프가 나오게 되었었는데 이들이 정통성 문제를 놓고 과연 이들을 이 칼리프로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놓고 이들이 나뉘게 된다고요. 특히 이 우마이야 왕조의 이 정통성을 인정하는 세력이 있었고 인정하지 않는 부정하는 세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 의해서 나뉘게 됩니다. 특히 요 인정했던 세력들은 수니파가 되고요. 부정했었던 세력은 뭐가 됩니까? 시아파가 됩니다. 요 수니파가 다수파고요. 시아파가 소수파입니다. 수가 많지 않아요. 시아파가 소수파입니다. 요거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어머님들 이름 중에서 보시면 여자 이름 시아, 뭐 유시아, 김시아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소수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 때 이름 여러분들이 뭐 하는 뭐 작은 할머니 할머니 때 보면 순이 이름 순이야 요거 보면 순이 이름 많잖아요. 다수파다. 이거 별로야? 이거 나 어제 밤새 생각한 게 이건데 그냥 우리 할머님들이나 어머님들을 보면 무슨 김순이, 이순이, 박순이 그냥 웬만하면 다 순이야. 영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시야 좀 뭔가 이름 김시야, 유시야, 박시야 많지 않잖아요. 소수파. 김순이, 이순이, 박순이 많아요. 순이 할머니들 이름 보세요. 웬만하면 다 순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다수파. 이렇게 그냥 제가 유치하게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어쨌든 좋겠고 이런 것들이 있었었고요. 우마이야 시대 계속 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제 수도를 정했었는데요. 이 우마이야 시대 때 이 수도 이름이 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다마스쿠스. 뭐라고요? 수도 이름이 다마스쿠스. 수도 이름이 뭐라고요? 그럼 보면 이렇게 보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다마스쿠스. 우마이야, 다마스쿠스, 우마이야. 이렇게 그냥 가주셔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들은요 어마어마한 영토 확장성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상당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 갔게 되냐면 북아프리카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축구 좋아하는 그 남자친구들 뭐 레알 마드리드라든가 뭐 바르셀로나 뭐 이런 팀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팀이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스페인, 에스파냐. 에스파냐 일대까지 이들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넘어가려고 그랬냐면 유럽 일대까지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반도를 무슨 반도라고 하자면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거든요. 이베리아 반도는 점령을 했었고요. 이베리아까지, 북아프리카 일대까지 전부 다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유럽 진출을 놓고 한판 벌였었던 전투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전투인데요. 이게 투르푸아티에 전투예요. 푸아티에.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이들이 뭐 하냐면 집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겼으면 지금 유럽 일대 전체가 이슬람 문화일지도 몰라요. 서유럽까지. 그런데 어쨌든 이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이들이 지게 되면서 이제 이슬람 문화가 문화가 서유럽 일대로 들어오는 거에 이제 막아졌던 게 바로 요 시대였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우마이야 왕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비아랍인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는 이슬람교지만 아랍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 했었습니까? 상당히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었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뭐가 됩니까? 역시 새로운 반란의 시작점이 되었었던 게 바로 이 우마이야 왕조 시대였었다는 것. 특히 이 투르푸아티에 전투 732년에 있었거든요. 연도는 굳이 외우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 우마이야 왕조 시대에 있었던 게 투르푸아티에 전투였었다라는 거, 다마스쿠스였었다라는 거, 정통성 문제로 시아파와 수니파가 나뉘어졌었다라는 거, 그거 이제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것에 이제 비아랍계에 대한 차별을 받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왕조가 있으니 아바스 왕조입니다. 아바스 왕조가 되겠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생각보다 오래 가요. 750년에서
700원에서 1258년인데 다시 말씀드린다. 연도는 굳이 외우지 마세요. 자, 아바스 왕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들이 등장하면서 내세웠던 게 뭐냐면 우마이야 너네 문제 있어. 이야 왕조를 타도하면서 등장합니다. 타도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이 우마이야 왕조를 이들이 지원해 줬었던 아바스 왕조를 지원해 줬었던 게 있었었는데요. 누가 지원을 해주게 되냐면 시아파가 지원을 해주게 돼요. 시아파가 지원해 줬었다라는 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들도 수도를 삼게 되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바그다드. 어디요? 바그다드. 아바스. 바그다드. 아바스. 바그다드. 요거 별거 아닌 거죠. 문제 풀다 보면 요게 핵심 포인트들이에요. 다마스쿠스, 우마이야 왕조, 바그다드, 아바스 왕조.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하나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 아바스 왕조 때는 어디랑 전투까지 했냐면 당과 이 전투를 벌입니다. 이 당과 벌였었던 전투가 그 유명한 무슨 전투예요? 탈라스 전투예요. 탈라스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아바스 왕조 시작하자마자 벌였던 751년인데요. 연도는 어쨌든 외우지 마시고, 특히 이 탈라스 전투에서 이들이 이겨요 져요? 승리합니다. 아바스 왕조가 승리하게 되면서 어디를 장악하게 됩니까? 단길 비단길을 장악하면서 동서무역의 아주 중심국으로 등장했었다는 것. 특히 이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이 서양 세력으로 뭐가 전해지게 됩니까? 종이가 전해지게 되는, 제지 기술자가 이제 전해지게 되는 이제 그것도 여기가 이제 되게 되겠습니다. 특히 또 여기도 비아랍에 대해서는요. 비아랍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않았었다라는 거. 요것도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 통일 이 시대를 여기 보니까 13세기라고 나와 있네요. 1258년이니까요. 여기도 역시 누구한테 통일당합니까? 골골골 몽골에게 멸망당했었다라는 거. 몇 세기입니까? 13세기입니다. 세기도 한번 잠깐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정도까지 세 색깔. 후 우마이야 왕조 나오는데 뭐 그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비교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시대적인 건 요 정도 해주시고요. 이거 말고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슬람의 경제, 사회, 문화. 이거 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슬람의 전 사회에 영향을 미쳤었던 가장 강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꾸란이 있습니다. 꾸란은요, 그냥 뭐 그 경전이지만 어디까지 강요했었냐면 일상생활까지 지배할 정도로 아주 가장 강력한 이슬람 사회에서 힘을 보여줬던 게 뭡니까? 이 꾸란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꾸란 말고 이 이슬람 사회는 기본적으로 평등을 강조합니다. 평등을 강조하지만 일부 다처가 인정이 되고 있죠. 이거 여학생들이 들으면 선생님 이게 어떻게 평등 강조입니까? 남자는 4명의 여성까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지금의 우리의 관점보다는 당시의 유목사회의 전통, 특히 이 전투가 많았었던 이 지역에서 남편이 죽게 되면 이 남은 여성들을 처우나 이런 것들의 그 관점에서 본다라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라면 그 문화를 나름의 또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부 다처 같은 게 있었다라는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이슬람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무역을 잘해요. 특히 이들은 이제 무리를 이끌고 막 낙타 같은 거 타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역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대상 무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상 무역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들의 문화라든가 여러 것들을 이제 알리는 그러한 이제 도구가 되었었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이들은 누굽니까? 이분 신화로 대표되는 의학이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발전했었지만 무엇보다 연금술과 관련돼서 나오는 화학, 천문 이런 것들의 이제 발전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꼭 나오는 거. 모스크.
둥근 이 지붕이 있고요. 둥근 모양의 지붕이 있고 그다음에 뾰족 쏟은 첨탑이 있었다라는 거. 이 모스크 양식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둥근 지붕을 뭐라고 하죠? 돔이라고 합니다. 돔과 첨탑 있었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특히 이들은 우상 숭배라든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부정해요. 그러니까 뭐 건축물이나 이런 뭐 그림 같은 거나 이런 걸 그릴 때 뭐 사람이 들어가는 거 그러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단색깔로 넣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기하학적인 문양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 양식이라고 합니다. 아라베스크 양식, 아라베스크 양식 내지는 아라베스크 뭐 문양, 무늬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정도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그 요런 것들, 뭐 아라비안 나이트로 대표되지 않습니까? 뭐 천엘 야화라고도 하죠. 비안 나이트, 이게 그 아주 아내의 불륜을 보고 이제 흥분했었던 왕이 여성들과 이제 첫날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혜로운 여성이 와가지고 이 얘기들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주면서 그 왕의 분노가 이제 풀어지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아주 성군이 되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 특히 당시에 그 지역에 나타났었던 여러 민간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에 다 집결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을 수용했었다라는 거. 특히 이 그리스 철학 수용 중에서는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있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수용해서 스콜라 철학에도 영향을 줬었다라는 것도 이제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 요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특히 문화 파트는 요게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나와 있는 이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말고 가장 중요한 거 요기 시대. 요 정통 칼리프 시대냐 아니면 세스 칼리프 시대, 특히 세스 칼리프 중에서 우마이야 왕조냐 아바스 왕조냐. 우마이야 다마스쿠스 아바스 왕조 바그다드, 요거 꼭 좀 봐주시면서 시간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과서 자료들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슬람 왕국의 이슬람 제국의 이 발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이 북아프리카 일 때 전부 다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넘어가서요.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가 뭡니까? 푸아티에, 투르푸아티에라고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전투에서 이슬람이 지게 되면서 이제 그 서유럽 세계로 넘어가지 못했었던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요거 이슬람 제국의 발전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탈라스 전투입니다. 탈라스 전투. 이게 전 세계 지도로 보자면 여기 탈라스 전투에서 이겼었다는 거. 탈라스 전투는 여러분 무슨 왕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아바스 왕조 때 있었던 거라는 거 꼭 같이 한번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 이게 쿠란. 크리스토교로 하자면 이제 성경이겠죠. 그런 것들. 이게 이제 아라베스크 무늬와 바위 이런 것들. 여기는 뭐 약간 기하학적으로 보입니까? 예, 보이죠. 뭐 사람이라든가 이런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왕절개 수술 중인 이분 시나라고 그러는데요. 이 이분 시나는 이 아랍계에서 대표적인 아주 명의로 알려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지금 제왕절개를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앞서 있는 과학 문명을 보여 주었었다라는 것들. 이슬람 상인의 활약, 뭐 지금 전 세계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상인들의 활약에 의해서 종교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재 올려놨으니까 거기 프린트 하셔서요 같이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 6월 문제 되겠습니다. 가와 나식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을 찾으래요. 보니까 자, 4대 칼리프 알리는 쭉쭉쭉 나와 있는 결국에는 암살당했답니다. 4대 칼리프가 암살당하고 그 이후에 자신이 칼리프 이 무아위야는 누구냐면 이 우마이야 왕조를 연 사람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언하였었다. 그러면 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가는 우마이야 왕조가 이제 열리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는 우마이야 왕조가 되겠고요. 나는 봤더니 시아파의 지원으로 새로운 왕조가 이제 수립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알라의 이름을 찬미하고 나의 백성과 군대를 온전히 부양할 수 있다. 바로 여기가 바그다드. 그러면 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바스 왕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우마이야 왕조와 아바스 왕조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우마이야 왕조가 시작됐을 때니까 우마이야 왕조 시대 찾아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1번입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하였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언제 멸망했을까요? 정통 칼리프 시대 때 멸망했었죠.
2번입니다. 군사적 봉건제인 티마르 제도가 실시되었다 나오는데 이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오스만 제국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3번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였다라고 나오는 거는 아라비아 반도 통일은 누구 때죠? 예, 맞습니다. 무함마드가 살았을 때입니다. 무함마드 시대가 되겠고요. 자, 4번입니다. 술탄의 친위 부대인 예니체리가 창설되었다. 예니체리 역시 오스만 제국의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5번입니다. 이슬람 제국 군대가 투르프아티의 전투에서 패배하였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요게 어느 시대입니까? 바로 이 우마이야 왕조 시대가 되겠죠. 정답 5번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013년도 6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봤더니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에 세워진 도서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건 보니까 아바스 왕조네요. 아바스 왕조 한번 찾아볼까요? 1번입니다. 우마이야 왕조를 멸망시켰다. 멸망시킨 게 아바스 왕조 맞습니까? 맞네요. 정답 1번입니다. 2번입니다. 사선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였었다. 정통 칼리프 시대가 되겠고요. 3번입니다. 술탄의 친위 부대인 예니체리가 창설되었었다. 오스만 제국이고요. 4번입니다. 4차 십자군의 공격을 받아 수도가 함락되었던 건 이제 비잔틴 제국이 되겠고요. 비잔티움 제국이 되겠고 5번은요. 제4대 칼리프인 알리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는 정통 칼리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 이거 생각보다 이싸움서 할만한데요? 맞다니까요. 그 시대별로 딱딱딱 떨어지는 거 있으니까 그거 정도만 기억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